부동산에 관련된 매력이 알려지면서 또 그만큼 많은 고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투자차가 해외 부동산에 관련된 고민을 보내줬는지 첫 번째 사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동창 모임을 다녀온 후 다소 충격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친구 중에 돈이 조금 있는 친구들은 벌써 몇 개의 집을 구입해서 일명 갭 투자라는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냥 저와 쇼핑이나 여행을 즐기는 줄만 알았는데 다들 미래를 위한 투자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제야 저도 투자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국내보다는 해외로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모르는 곳보다는 여행을 많이 다녀본 동남아 쪽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요. 어떤 국가 투자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30대 직장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만큼 굉장히 공감이 되는 내용이었는데요. 대표님, 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최근 들어서 이제 갭 투자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요. 또 갭 투자를 해서 돈을 벌으신 분도 많지만 또 갭 투자를 해서 실패를 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갭 투자라는 부분이 이제 요새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의뢰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부분이 갭 투자를 금액을 갖고 해외에다 투자를 하면 어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젊은 분이시라고 그러면 갭 투자를 해서 어떤 투자 수익을 올리기에는 한국이 이제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해외 부동산 투자 쪽에 좀 눈을 돌리시고 대신에 이제 해외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어떤 자금이 조금 필요하지만 조금 지나면 신용도도 쌓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한번 해외 부동산 쪽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 해외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퇴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젊은 투자자들과는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를 두고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은퇴하시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정적인 투자입니다. 안정적인 투자는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은퇴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요새는 100세 시대라 살아야 될 기간이 많지만 아무래도 이제 또 사시면서 정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본인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녀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앞으로 창창하게 있고 또 투자를 해서 어떤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물론 자녀가 이제 어리기 때문에 지금 자녀의 어떤 상속이라든가 증여 이런 부분보다는 교육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투자의 어떤 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투자처라든가 투자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20대, 30대의 어떤 부동산 투자는 50대, 60대에 은퇴하시는 분보다는 좀 더 좀 적극적인 투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건 사실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20대, 30대는 사실 투자를 해놓고 만약에 시장이 어려우면 좀 장기적으로 가도 된다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고 20대, 30대는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의뢰인에게 또 적합한 맞춤 컨설팅 좀 해주시죠. 예, 지금 20대, 30대라고 하시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산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면 부동산 투자에서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과연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자본금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 투자처를 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돈이 이제 3, 4억이다. 3, 4억이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 사연에서 보시면 동남아 쪽에 관심을 가지신다 그러는데 동남아 쪽에서 투자할 수 있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베트남을 비롯해서 말레이시아도 있고 그리고 캄보디아도 있고 미얀마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나라를 이제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만약에 내가 가서 살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자녀를 데리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따라서 나라들이 결정이 납니다. 그 나라가 이제 결정이 나면 이제 어느 지역에 또 살 것이냐 이런 결정이 나야 되는데 제가 좀 쭉 판단을 해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지역이 베트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지금 베트남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은 베트남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투자라는 면에서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쪽에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금액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콘도 쪽에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콘도가 조금 수익이라든가 이런 면에 어렵다 그러면은
이제 공유 오피스, 요새 들어서 이제 공유 오피스 쪽에도 투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고려해서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